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객체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이 됐던 것 같지만 이 자바에서의 객체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 왜냐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게 이제 자바, 대표적으로 자바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 이런 녀석들도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바가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바에서 객체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객체를 웬만하면 많이 써라 라고 하는 이 지향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진짜 잘 알아야 되고 중요합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말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보통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객체를 많이 써라 라는 느낌이고요. 많이 써서 우리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점,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래밍에 활용을 해라 라고 하는 느낌이라면, 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절차 지향입니다. 순서대로. 이 녀석은 내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동작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절차 지향이에요. 그래서 절차, 어떠한 그 수순을 잘 밟아줘야 된다, 그걸 지향한다 라고 하는 방식인데,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절차 지향은 아무래도 컴퓨터가 좀 더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컴퓨터의 입장에서 좀 더 쉬운 느낌이라서 실제로 그 속도가 빨라요. 실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도 있고, 객체 지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방금 절차에서 얘기했던 이런 장점이 객체 지향 쪽에서는 단점이 되는,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녀석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분야가 좀 달라요. 실질적으로 이 기법을 사용하는 분야와 이 기법을 사용하는 분야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좀 더 다양하고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사용자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래밍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아까 이 녀석 컴퓨터의 입장에선 얘가 더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자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의 경우가 많을 거니까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많은 이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자바고요. 언어 중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웹이나 앱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만든다, 혹은 뭐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 지향 쪽에서는 이제 보통 인베디드 쪽,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OS 같은 거. 물론 OS를 객체 지향으로 만들 수가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절차 지향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언어로는 이제 C가 있겠죠.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객체라는 녀석, 우리가 자바를 배우고 있는 시점에 이 객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자바에서 출력, 조건, 변수, 조건문, 반복문,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배우고 있는 상황. 지금 6일차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객체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이 네 가지에 비하면 확실히 난이도는 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난이도가 그렇게 특별하게 더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닌데, 얘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얘네들은 문법적인 이해만 해도,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는 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했어도 활용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기본기가 튼튼하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객체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객체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개념들을 더 익히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를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도 같이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뭐 메서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접목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해보면서 실제로 느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념적인 이해를 해도 사실 활용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한 이 녀석을 개념적인 이해를 당연히 못한다면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들은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 녀석들은 하루 이틀 좀 진도를 못 따라갔어도 좀 추가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조금만 해도 어느 정도 따라올 만 하거든요. 그만큼 기본적인 문법이고 간단한 녀석들인데 얘는 하루 이틀을 놓쳤다. 그러면 한 1, 2주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에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실제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복습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얘네들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코드 실행하면 결과 뭐 나와요? 네, 20 나오겠죠. 얘가 출력 결과가 20인 이유는 뭐죠? 우리가 변수 선언 초기화 했어요. 그럼 A라는 녀석한테 10을 넣어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밑에서 공간을 불러내놓고 재할당을 했기 때문에 20이라는 값으로 바꿔진 거죠. 자, 이 재할당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였어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는 이 변수 개념, 이제 제가 변수를 처음 말씀드릴 때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드를 좀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냅두고 하죠. 이거 하나 그냥 두고. 제가 int a의 변수 선언 초기화 하는 과정 그대로 살려 넣었고요. 그 밑에다가 어떠한 코드 한 줄을 더 썼는데 이 코드를 봤을 때 지금 위에 있는 이 녀석과 얘를 비교해 볼까요 한번? 자, 일단 얘는 데이터 타입이었죠. 그리고 변수 명이 왔고요. 대입면선자가 온 뒤에는 그 변수에 넣고자 하는 값이 왔어요. 자, 밑에 있는 코드 볼게요. 이거는 뭘까요? 네, 비형태가 좀 비슷하죠? 실제로 지금 대입면선자도 쓰여져 있고 지금 얘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nt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int는 정수인데 대괄호가 붙어있는 정수인데 이게 뭐지? 싶지만 어쨌든 이 녀석은 데이터 타입일까? 라고 유추가 가능한 상태. 그럼 데이터 타입의 뒤에 온 이 녀석은 변수 이름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가 가능해요. 왜냐면 둘의 형태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대입면선자 뒤에 온 이 녀석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떠한 값을 변수에 넣는 과정이었다면 얘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떠한 값이지? 라고 느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녀석을 대입면선자를 사용해서 이 ARR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자, 얘네 둘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변수 선언 및 초기화인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변수가 A라는 녀석이었고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가 ARR이라는 변수예요. 자, 제가 이 ARR이라는 이 변수를 왜 이름을 저렇게 썼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이 객체 개념에서 첫 번째 이게 배열이라는 객체예요. 우리는 객체 중에서 배열이라는 녀석을 가장 먼저 배워볼 겁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 객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그 자바 안쪽에서 거의 자바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객체라는 녀석 안쪽에 배열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열도 결국 객체예요. 그래서 이 객체의 개념에서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장 먼저 배워볼 건데 왜 그러냐면
가장 접근하기 쉽고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간결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각 객체의 스타트를 우리가 끊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녀석을 배울 겁니다. 자, 이 배열이 영어로 array예요. 그거를 그냥 변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array라고 읽으면 이 변수를 읽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된다. 둘 다 이제 동일하게 변수를 만들어내서 초기화까지 진행을 한 건데, 자, 이 녀석을 이제 좀 쪼개 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자, 일단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 이 녀석이 이제 위에 있는 거는 int, 우리가 정수형이라고 해서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만큼은 이거 데이터 타입입니다. 근데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 있었나요? 이런 녀석은 없었어요. 대괄호가 붙어있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8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참조형 타입이라고 했죠. 물론 이 배열의 개념에서는 참조형 타입이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참조형 타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녀석 얘도 어쨌든 데이터 타입인데 얘는 그래서 뭘 뜻하느냐. 자, 대괄호를 무시하고 인트만 보면 얘 뭐예요? 정수죠. 이 대괄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배열이라는 의미에서 이 정수는 정수들이 됩니다. 얘는 정수들이에요. 그럼 그냥 정수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는 복수라고 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정수라는 의미로 정수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를 만들고였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겠어요? 오직 정수들 데이터만,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ay라는 변수를 만들었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통일하죠, 개념이? 자, 이런 거고요. 그냥 int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제 얘는 정수라고 해서 얘는 단수의 개념입니다. 하나, 얘는 복수. 자, 벌써부터 지금 이제 괴리감이 좀 느껴져야 돼요. 변수에는 오직 하나의 값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는 변수한테 정수 데이터들을 넣겠다라고 지금 복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객체라고 하는 이 녀석의 목적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실제로 자바에서 복수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문법이에요. 이거 예전에 변수 얘기하면서 한번 어렴풋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 부분입니다. 복수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문법으로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객체였으니까 이것도 쓸까요? 얘도 객체니까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을 우리가 지금 array라는 변수에 넣고자 한다. 조금 더 쪼개서 볼게요. 지금 array라고 하는 이 녀석은 변수명이었고요. 이건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뒤에 있는 이 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다, 이거부터 한번 보자. 이만큼도 둘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자, new 이 녀석. 일단 우리가 입력했을 때 색깔이 데이터 타입처럼 약간 그 빨갛게 변하면서 글자가 명확하게 티가 좀 나죠. 자바에서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뭔가를 썼을 때 이렇게 변하는 이 녀석들은 다 뭐였어요? 예약어였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포문 같은 것도 적으면은 딱 이 색깔의 이런 문구로 작성이 됐었는데 예약어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new라는 녀석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얘는 코드상에 new가 한번 나왔다. new라는 키워드가 예약어가 코드상에 적혀 있다. 그러면 이 new 하나당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게 new입니다. new라는 이 키워드의 능력이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예요. 자, 그러면 new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뭘까? 자, 이 녀석. 데이터 타입에 있는 정수들과 유사하게 생겼는데 안에 숫자가 쓰여있죠. 자, 이 녀석은 U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양인데 어떤 모양이냐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녀석이 정수형 데이터들이란 뜻이었어요. 그럼 정수형 데이터 여러 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다루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이 정수형 데이터를 몇 개를 다룰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3이니까 3개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만약에 5가 되면 5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배열이에요, 배열.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이 한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랑 조금 달라지는 게 하나 튀어나와요. 드디어 하나 튀어나옵니다. 뭐냐면 자, 오직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라는 변수, 얘는 하나의 공간이 맞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를 만들고 int3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원래라면 우리가 넣겠다예요. 그쵸? 대인면선자를 사용해 우리가 넣겠다라는 의미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이 넣겠다를 그냥 쓰겠지만 얘는 틀린 표현이다라고만 일단 알아주세요. 넣겠다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더 객체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일단 얘는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지금 당장은 넣겠다 라고 해서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읽는 거는 가능하겠죠. 이제 객체 하나를 만드는 거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니까 그렇게 그냥 타이핑을 해준 거예요. 이런 타입으로 이런 변수 만든 거고. 자, 제가 별도의 설명 없이 뭔가를 또 적을 건데 이거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출력문이 3개니까 3개의 출력 결과가 나올 건데 이 녀석이 10, 20, 30으로 예상이 다들 되실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되는지는 잘 몰라도 그냥 코드 써있는 상황상 뭔가 얘가 이렇게 쓰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한테 10을 넣었고 이 녀석한테 10을 20을 넣었고 30을 넣었으니 이 녀석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10, 20, 30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도요. 실제로 10, 20, 30이 맞아요.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맞습니다. 객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는 단순하게 예상을 벗어나서 이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볼 거예요. 자, 이만큼은 제가 위에서 계속 설명을 했으니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 어레이는 뭐예요? 변수죠. 우리가 방금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객체를 넣겠다라고 했던 이 변수입니다. 그 녀석을 불렀는데 지금 우리는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이런 대괄호가 튀어나오면서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 대괄호에 써있는 이 숫자는 간단하게 이 어레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객체 안에 어떠한 공간을 불러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일단은 대괄호를 눌러서 대괄호 안에 이렇게 번호가 쓰여져 있으면 객체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공간을 불러냈다. 그리고 그 공간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는 다 이하 동문이겠죠. 그리고 그 공간을 값으로서 쓰기 위해 불러왔으니까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10, 20, 3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지금은 아직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근데 일단은 요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개념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지금 이건 뭐 한 거냐면요.
뭐 여기 초기에는 뭐가 들어있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 한 거예요. 비슷한 거 했는데 A라는 공간에 10이 들어있다가 20으로 제할당하면은 이제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20이고 30으로 제할당하면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또 30인데 그죠? 실제로 이렇게 10, 20, 30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경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이 녀석은 어때요? 세 가지의 값을 다 저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출력 결과가 세 개가 다 나왔잖아요. 지금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을 활용해서 뭔가를 했더니 이 안에 10과 20과 30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들어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미 배웠고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절대로 어겨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괴리감이 좀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아직 우리가 느껴질 뿐이에요. 자, 이걸 이제 낱낱이 하나씩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지금 이 한 줄의 코드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내 보겠습니다. 이 한 줄이에요. 이 한 줄. 일단은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요. 근데 이 변수의 타입은 뭐라고요? 정수들이었죠. 그렇죠? 정수들 타입으로 어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변수예요. 자, 그리고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객체라고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배열이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배열이니까. 자, 이렇게 객체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 안에 이렇게 공간이 3개가 생겨나요. 이 공간이 왜 3개겠어요? 아까 제가 몇 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컨트롤할 건지 우리가 미리 크기를 정해놓고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 3 때문에 얘가 3개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숫자 5였다면 공간은 몇 개?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3개를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변수의 값을 넣는 개념이었다면 아직 다 그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객체 만들어진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객체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넣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객체가 그냥 만들어지면 무조건 이러한 녀석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이 녀석은 리모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리모컨. 자, 그리고 우리가 변수에 넣어주려고 했던 그 값은 이 리모컨이 될 거예요. 자, 리모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쓰죠?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자면 우리가 어떠한 기기를 전자기기든 뭐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을 원격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리모컨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에어컨 리모컨을 활용해서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고 빔 프로젝터의 리모컨을 활용해서 빔 프로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제품에 다가가지 않아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게 리모컨입니다. 우리가 변수에게 리모컨을 준다. 이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은 당연히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리모컨을 들고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빔 프로젝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왜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죠. 그 개념으로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객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마저 내용을 채워보자면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객체 안쪽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 리모컨은 디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름이 디스예요. 영어로 그냥 이것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디스라는 리모컨을 우리는 변수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변수에 들어있는 이 리모컨의 이름도 디스일까요?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변수에 들어온 리모컨의 이름은 따로 없어요. 그냥 얘는 리모컨입니다. 디스의 복사본을 똑같이 생긴 리모컨을 하나 변수한테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원격 조정이 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넣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객체부터는 객체를 만들어서 어레이라는 변수에 연결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넣겠다는 객체 자체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완전히 틀린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도 조금 더 내용을 채워보자면 방 3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방들은 그냥 만들어지자마자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0번이고요.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에요. 이렇게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이 배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방에 정해진 이름들, 이 0, 1, 2라는 방 이름들, 이 녀석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 번호들은, 이 방의 이름들은 번호, 이름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지금 볼게요. 이 방의, 이 공간의 번호 혹은 이름들, 이 녀석, 이 인덱스인데 이 인덱스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0이라는 이름을 뭐 5로 쓰고 싶어 이런 거 안 돼요.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관여를 해야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관여를 안 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애초에 추가적인 관여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이름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간의 이름들, 이 녀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을 보자면 지금 숫자가 0, 1, 2로 늘어났는데 만약에 방이 총 5개였대요.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0, 1, 2, 3, 4가 되겠죠? 맞습니다.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해서 번호를 부여받게 돼요. 이게 인덱스의 개념이에요. 자, 이 녀석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 얘네 둘을 바꾸고 싶어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0이라는 공간에다가 10을 넣고 1이라는 공간에 20을 넣었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을 방 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그거는 못하니까 0에다가 20을 넣고 1에다가 10을 넣는 행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인덱스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덱스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이 이 한 줄의 코드가 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서 넣겠다가 아니라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한 줄의 코드가 이 그림으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린 이 그림과 유사하게 객체 형태를 실제로 시각화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이 객체를 배웠을 때 아직까지는 쉬워요. 그래서 그냥 그림 안 그려도 괜찮은데? 쉬운데?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객체라고 하는 개념, 이 기본 개념은 이것만 가지고 객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심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됐을 때는 이러한 연습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랑 똑같이 그릴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그려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삼각형으로 그려도 되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개념, 중요한 개념들, 변수라는 개념, 객체라고 하는 개념, 이 그 공간들에 대한 그리고 인덱스 번호에 대한 그리고 리모컨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림판으로 그리든 손으로 그리든 뭐 핸드폰으로 그리시든 상관없어요. 연습을 해보세요. 직접 노트로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이게 이 한 줄의 코드였다. 자,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제가 해볼 건데 자, 이 녀석 아까 제가 리모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리모컨이라는 녀석이 실제로 자바에서 리모컨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리모컨이라고 비유를 하는 건데 이 첫 번째 줄 얘가 뭐 한 거냐면 어레이 이만큼은 변수였죠. 자, 변수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변수를 부르면 뭐 공간으로 쓰든 값으로 쓰든 어쨌든 변수를 부르면 그 녀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레이를 불러요. 그럼 이 변수를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야, 변수야, 네가 들고 있는 리모컨에서 0번이라는 버튼을 눌러줘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대괄호
이제 배열 객체를 만들어내고 되가로를 변수 뒤에다가 입력해서 이렇게 뭔가 대입연산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값으로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가로가 나왔다. 그러면 의미가 리모컨을 누르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변수를 불러다 놓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좀 눌러봐. 근데 어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0번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세부적으로 좀 더 그려드리면 아까 만들어진 이 객체 그림에서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번호가 각각 0번, 1번, 2번인데 여기 리모컨에 0번, 1번, 2번이라는 버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이 녀석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것 중에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0번 버튼 눌러봐. 그러면 이 녀석을 누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이 원격 조정이 가능한 이 녀석을 전파를 타고 쭉 가서 이 녀석이 눌린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0번 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대입연산자를 사용해서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0번 방에는 0번 공간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번 리모컨 1번이라는 버튼을 눌러줘 했으니까 똑같이 1번 1쪽을 찾아오게 될 거고요.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2번 버튼을 눌렀으니까 여기를 찾아와서 30을 넣겠다. 이게 값을 넣는 과정이에요. 자, 값을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아요. 0번 버튼 눌렀어요. 눌렀는데 대입연산자가 안 왔습니다. 그럼 이 0번에 접근을 했는데 값을 넣겠다라고 한 게 아니니까 값을 꺼내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 그게 지금 이 코드들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괜찮죠? 객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계속 얘를 가지고 뭐 0번 공간, 0번 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방이든 공간이든 어쨌든 그냥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요만큼의 내용이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살짝 바꿨어요. 실행 결과는 그쵸? 10, 20, 40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미 설명을 안 드렸지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된 이 방들은 하나의 방들은 각각 하나의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변수랑 다른 점이 딱 하나입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이름 대신 사용하는 게 인덱스거든요.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죠. 자, 여기에 10이 아까 여기였죠. 여기에 30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코드를 다시 이 2번 버튼을 눌러줘 라고 해서 2번 방에 접근을 해서 40이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얘는 덮어 씌워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변수 취급이라 값이 덮어 씌워진다 라고 하는 개념.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변수를 표현하겠다고 그린 네모가 이만하고요. 객체를 표현하겠다라고 그린 네모가 이만합니다. 자, 이 둘의 크기가 제가 안에 이런 걸 그려야 돼서 얘를 크게 그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객체가 변수보다 커요. 물리적으로 커요. 그래서 객체가 변수의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이유가 실제로 얘는 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500ml를 담을 수 있는 병에다가 물을 한 2리터를 부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변수랑 객체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객체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변수를 만들든 객체를 만들든 어쨌든 코드를 실행하는 시점에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영역에 실제로 할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거는 무조건 딱 이게 들어맞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봐주세요. 예를 들어 변수가 메모리에 상단부에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면 뭐 객체는 예를 들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의 거리가 멀죠.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여기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멀어요, 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모컨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원격 조정해 놓고
이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으로 객체를 컨트롤한다. 그리고 이 객체라는 녀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방들, 이 칸들, 이 공간들이 하나하나의 변수 취급을 받기 때문에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념 아직 남았죠. 자,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변수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이거 객체인가요? 리모컨이죠. 자, 리모컨 몇 개 들어있어요? 한 개 들어있죠. 우리는 그 정의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변수는 리모컨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 더 작동시켰을 때 실제로 뭐 값을 저장한다거나 그 값을 꺼내온다거나 하는 그 실체 원본 객체는 여러 개의 변수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이 녀석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 취급받는 이 하나의 공간들도 결국에는 데이터는 하나씩밖에 못 가진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수 타입 가지고만 진행을 했지만 당연히 다른 타입으로도 배열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정수들이니까 얘는 int 타입의 변수 취급을 받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코드에서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수 데이터들만,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 방에다가 스트링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타입 미스매치, 스트링은 int가 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정수들이 아니라 문자열들, 스트링들이었다면 당연히 이런 게 저장이 가능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트링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가 뭐라고 하는 거죠? 얘는 문제가 없어요.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객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조금 더 덧붙여서 쓰자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이 배열 객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변수를 불러다가 나 리모컨 누를 거야 라고 하는 행위가 대괄호를 쓰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대괄호에 이제 어떤 리모컨 버튼을 누를 건지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사실 리모컨을 누르는 방식은 대괄호를 쓰는 거 말고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 리모컨을 누르는 건 배열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배열보다는 배열을 제외한 다른 객체들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배열만 이런 대괄호 방식으로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하나 더 있는 거고 일반적인 객체들은 어떻게 리모컨을 누르느냐 변수를 불러다 놓고 점을 찍습니다. 이게 리모컨을 누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점이 그러면 여기랑 의미는 비슷해요.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 네가 들고 있는 리모컨 가져와봐. 난 거기서 리모컨을 누를 거야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뭐가 좀 많죠? 이미 뭐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가 아직 메서드를 안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볼 건데 비유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실에 있는 TV 얘를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작동시키면은 당연히 TV 컨트롤 할 수 있죠. 그쵸?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자, 그냥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TV 리모컨이에요. TV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하나를 제가 손에 들고 있어요. 자, TV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라면 무조건 없을 수가 없는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전원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볼륨, 뭐 채널 이런 버튼은 뭐 스마트 TV건 아니면 뭐 뒤통수가 뚱뚱한 TV건 상관없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런 녀석들이 없는 TV 리모컨은 없잖아요.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기능들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자바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에 대한 메서드를 배우게 되면 이 녀석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는 근데 메서드가 아니라 변수처럼 쓰는 녀석도 하나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자, 이건 뭐 하는 녀석이냐면 배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이 배열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어레이를 불러다가 나 리모컨 누를 거야 해놓고 랭스, 야 네가 갖고 있는 길이를 좀 가져와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배열의 길이를 변환시켜 줍니다. 이 길이는 우리가 방 몇 개짜리로 만들 거야 했던 방 개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랭스라고 하는 길이 방 개수. 자, 그래서 길이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 플러스 1이고요.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길이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면 길이는 방 개수고 방의 이름들은 0번부터 카운팅을 할 거니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이 개념도 나중에는 활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것까지만 하나만 더. 그러니까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점이지만 배열에서는 그 방에 접근하기 위해서 대괄호라는 리모컨 누르겠다라는 다른 표현을 또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생각을 하면 뭐 캐릭터도 있고 바이트, 뭐 쇼트, 인트, 롱, 플롯, 버블, 그리고 불린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죠. 자, 이 녀석들 다 배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문자들, 이러면 바이트들, 이러면 쇼트들, 정수들, 뭐 롱들, 플롯들, 버블들, 불린들이에요. 실제로 다 가능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변수 다 만들어낼 수 있고요. 객체 연결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배열로 만들어서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당연히 앞에가 캐릭터 정수들인데 아니 문자들인데 여기다가 정수들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것도 동일하게 타임 미스매치입니다. 정수들은 문자들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올바르게 되려면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가능한데 기본 자료형 8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이 스트링들도 가능하죠. 그렇지.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참조형 데이터 타입에서 많은 것들을 다뤄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 무한 반복문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릴 때 이런 거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녀석이 뭐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스캐너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데이터 타입인데 이 타입도 배열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대괄호를 붙이면 그것들이라는 표현으로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 배열은 완전히 참조형 타입이다 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어렵고 살짝 다른 개념이 섞여 있지만 참조형 타입으로 봐도 무관하다 라고 했던 거예요. 무방하다.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지 간에 배열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배열의 특징입니다. 객체의 특징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배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 지금 제가 화면에 적어드렸던 이 내용은 수업 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객체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객체는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우리 계속 객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